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스플렁크의 AI ML을 활용해서 이제 아노말리 디텍션, 그러니까 데이터를 통해서 이상 탐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스플렁크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스플렁크의 솔루션 엔지니어링 팀 엔지니어 박지윤입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발표에 앞서서 일단 최근에는 AI가 자고 일어나면은 기술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AI 없이는 사실 최근에 대화가 안 되는 정도로 굉장히 기술의 이제 성숙도나 아니면 발전 속도가 어느 때보다 빠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범위한 AI ML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스플렁크의 머신러닝이나 AI 기능을 통해서 정상적인 패턴에서 벗어난 우리 데이터의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좀 탐지를 하고 또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인사이트로 데이터를 통해서 인사이트로 어떻게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앞에 이제 정윤기 프로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스플렁크가 뭔지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번 세션에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스플렁크 혹시 뜻이 뭔지 아시나요? 네, 스플렁크는 그 스플렁킹이라고 하는 동굴 탐험 스포츠에서 어원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굴을 탐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발견하듯이 이제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이제 인사이트와 밸류를 발견하시라는 뜻에서 처음 출발한 이제 데이터 활용 분석 플랫폼이고요. 아주 다양한 이기종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처리하고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강력한 엔드투엔드 모니터링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스에서 데이터를 통합해서 실시간성으로 이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이제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AI ML을 기반으로 어떻게 이상 탐지를 하고 우리 데이터 속에서 있는 아노말리 디텍션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자동화를 통해서 운영 효율성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플렁크가 제가 아까 그 데이터에서 막 밸류를 발견하는 모니터링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했는데요. 그 유니파이드, 통합된 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크게는 두 가지 유스 케이스에서 강력한 데이터 플랫폼으로서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앞서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이제 보안 쪽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최근에 이제 많이 다들 이용을 하고 계시는 옵저버빌리티, 운영 관측성에서 두 가지 유스 케이스로 크게 이제 사용 사례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유스 케이스를 바탕으로 해서요, 데이터에서 시작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플렁크의 최근 AI 서비스 포트폴리오에 대한 큰 그림 소개도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일단 큰 범위에서의 스플렁크 AI 메시지는 크게는 두 가지 형태로 글로벌 고객들, 그러니까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고객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챗GPT 같은 형태로 이제 인베디드, 스플렁크 프로덕트 안에 인베디드 되어 있는 형태로 생성형 AI 어시스턴트죠. 이게 질문하고 답하는 형태로 활용해서 이제 간편하게 이제 효율적으로 업무를 도와드리는 형태. 그게 이제 첫 번째 생성형 AI 어시스턴트를 이용한 그런 활용 형태고요. 두 번째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인데 우리 조직에 이제 모은 데이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데이터 플랫폼 내부에 우리 오게나이제이션 안에 데이터를 ML 그리고 딥러닝에 직접 커스터마이즈하고 활용해서 그 데이터 안에서 이제 이상 징후 또는 뭐 프레딕티브, 그러니까 앞으로의 트렌드 예측 등 하는 등 이제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형태,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이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커스터마이저블 AI ML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그리고 베스트 프랙티스와 사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굉장히 AI ML을 여러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요. AI ML이라는 거를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근데 최근에 고객사를 다니면서 데이터 플랫폼 프로바이더의 엔지니어로서 가장 많이 듣는 고객사분들의 고민은 그래서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은 알겠어. 근데 그 AI ML 기술을 통해서 우리 조직의 데이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커스터마이저블 AI 활용법이라는 질문에 스플렁크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디텍트 앤 프리딕트.
이제 실시간으로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가 correlate and diagnose, 분석이나 조사 과정을 단순화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환경이나 도구에 대한 전문 지식에 대한 필요성 없이도 그 안에서 이제 밸류를 발견해낼 수 있을지, 이렇게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데이터 속에서 이제부터 자,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지금부터 우리 조직, 우리 오거나이제이션 안에 데이터 플랫폼, 아날리틱스 플랫폼 팀이라고 가정하고 이제 AI, ML의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을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AI, ML의 프로젝트 생애 주기를 살펴보면요, 가장 이제 왼쪽에 데이터 소스, 원시 데이터를 준비하고 분석하는 엔지니어링 팀이 있습니다. get 데이터 인을 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팀이 있을 거고, 그 엔지니어링 팀에서 데이터를 넘겨받아서 모델을 개발하는 데이터 분석팀이 중간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프로덕션, 우리 데이터로 배포를 해주는 이제 각종 옵스 팀이 담당을 하고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 팀 사이에 아주 큰 갭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은 원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요. 여기 이 기종의 데이터를 막 수집을 하고 정제하는 작업을 담당하지만, 이 데이터가 실제로 분석이나 모델링에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거는 중간 이제 데이터 애널리틱스 팀이 담당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 조직에서 배포를 할 거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 세 팀 간이 보통은 조직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협업이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에 데이터 품질이 매우 낮거나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데이터가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데이터 모델링에서는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중요한 개념인데요. 쓰레기 값을 넣으면 쓰레기 분석 결과가 도출될 거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입력되는 데이터가 부정확하거나 품질이 낮으면은 그 결과로 나오는 분석이나 예측도 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서 모델링 과정은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되면 모델이 잘못된 예측을 하거나 아주 의미 없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현재 AI, ML 프로젝트가 갖는 이제 리미테이션, 한계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품질 관리는 데이터 분석이나 아니면 AI, ML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조직에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할 때부터 애초에 고품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garbage out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를 통해서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플렁크, why 스플렁크라는 의문점이 들 텐데요. 스플렁크는 그래서 ML, AI를 하는데 뭐가 좋니? 라는 질문에 이제 전체 데이터 사이언스 파이프라인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니엘 플랫폼에서 첫 번째 이제 GDI, 엔지니어링 팀이 get 데이터 인을 하는 것부터 모델 개발을 하고 하는 아날리틱스 팀, 그리고 또 이제 모니터링, 시각화하는 것, 또는 모델을 배포하는 것까지 다니엘 플랫폼에서 모든 분석이나 모델링 작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제 개인적으로도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옵스 팀이 배포를 하거나 할 때 또 ML 플로우라던가 오픈 소스를 또 관리하는데 리소스도 들고 인적 자원도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개의 도구나 플랫폼을 사용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분석하고 모델을 개발해서 배포하는 것까지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스플렁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스플렁크에서는 MLTK라는 이제 애드온 앱이 있는데요. 이런 AI 워크플로우를 직접 모델링을 해볼 수 있는 MLTK 툴킷과 그리고 딥러닝 혹은 LLM과 같은 이제 어드밴스드 유스 케이스. 이제 우리 조직에서는 단순한 이제 머신러닝으로는 우리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앤 딥러닝 툴킷을 가지고 이제 유스 케이스, AI, ML 유스 케이스를 우리 조직 데이터에 심리스하게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스플렁크에서 AI, ML을 가지고 어떤 툴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간단한 소개였고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게 아주 본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MLTK, 앞서서 설명드렸던 MLTK랑 DSDL을 가지고 그런 스프렁크의 툴을 브리징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상 탐지, 우리 조직의 내부 데이터에서 어떤 데이터가 이상징후로 보였는지, 그리고 탐지를 했던 실제 이제 활용 사례하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노말리 디텍션이라는 것을 먼저 정의를 다 함께 컨센서스를 맞추고 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데이터 안에서 이제 이상한 데이터를 파악한다고 했을 때 이상 징후라는 관점을 우리 비즈니스 로직에 맞춰서 정의하는 단계가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 청중, 지금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이 청중들 사이에서 남자와 여자, 성별을 기준으로 더 적은 그룹을 기준으로 이상 징후를 판단한다고 하면, 네, 누가 봐도 여기 계신 여자분들이 아노말리 그룹에 해당할 겁니다. 근데 관점을 좀 바꿔서 머리가 짧은 사람을 기준으로 이상 징후를 나눈다면 여기 머리가 아주 기신 분들이 아노말리 그룹에 해당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조직 안에서도 지금 다시 회사에 돌아가셔서 우리 조직의 데이터, 같은 데이터를 보더라도 잘못된 이제 잣대, 기준을 가지고 이상 징후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조직에서 이제 정의를 내리는 그 정확한 아노말리의 정의 단계가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데이터 모델링하고 학습이 이루어질 건데요. 네. 그 모두가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 분석팀, 배포하는 팀 모두가 그 컨센서스가 맞춰지게 되면 그 이후에 데이터 및 모델링 학습은 3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가 데이터 익스플로어, 우리 데이터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데이터가 어떤 패턴을 가졌고, 예를 들면 우리 회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회사인데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뭐 CPU가 갑자기 90%를 친다던가 하는 경우 이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아니면은 우리 조직은 뭐 주말에 근무를 하는 조직이에요. 그러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 것과 아까 그 첫 번째 조직과는 이상 징후를 판단하는데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이제 명확하게 세워야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데이터, 우리 데이터를 알고 패턴을 탐색하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패턴을 알았으면 이 패턴을 데이터 모델에게 가르쳐 줘야겠죠. 그래서 그 두 번째가 데이터 학습 단계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충분히 우리 모델이 예를 들어서 모델 뭐 아노말리를 탐지할 수 있는 뭐 회귀 모델을 하나 만들었다고 치면 그 모델이 우리 데이터에 맞춰서 뭐 60일에서 90일 정도를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해서 그게 완료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앞으로 들어올 우리 미래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탐지를 할 수 있도록 배포를 하는 3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나서 배포를 하게 된 후에 스코어링 결과를 보겠죠. 우리 모델이 실제로 얼마나 잘 맞췄는가 그거를 이제 보고 스코어링 결과를 보고 다시 데이터 탐색으로 돌아가는 이 사이클링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모델링은 쉽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유치원생한테 계속해서 문제를 잘 마치도록, 유치원생은 좀 그러네요. 초등학생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초등학생한테 이제 문제를 계속 마치도록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 이제 뭐 중간고사나 아니면 시험을 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문제집을 풀어보게 되겠죠. 그리고 단원을 계속해서 여러 단원을 이제 반복 학습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시도해보고 모델링해서 그리고 방법론, 우리 조직에 가장 잘 맞는 방법론을 채택하고 그리고 여러 사이클을 학습하고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했을 때 우리 데이터에 대한 예측 및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데이터 탐색 프로세스에서는 고려해야 될 게 요 3가지 정도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우리 데이터의 패턴을 알기 위해서 비즈니스 성과하고 연결된 매트릭스하고 피처를 선정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주제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팀에서의 아노말리 디텍션이라고 하면 네트워크 팀의 전문가, 그러니까 도메인을 잘 알고 계신 도메인, 서브젝트 매럴 엑스퍼타이즈가 필요하고요. 도메인 전문가와 함께 학습에 필요한 최소 60일, 그러니까 2달에서 3달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멍잉 앤 EDA 프로세스라고 하는 과정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통계적인 접근 방식으로 우리 학습에 쓰일 데이터가 그러니까 garbage in 하지 않도록 우리 학습에 쓰일 데이터가 맞는지 이제 검증해주는 과정 또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때 이제 스플렁크에서의 대시보드를 활용한다면 이제 집계에 굉장히 강력하고 또 시각화까지 이제 한 번에 엔드투엔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SPL을 기반으로 우리 모델링과 학습에 필요한 피처의 분포 또는 이상치, 뭐 결측값, 예를 들어서 널값이 학습에 쓰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널값을 없애준다던가 하는 등 그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피처 엔지니어링 결과,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익스플로레이션 하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이걸 전처리라고 하는데요. 데이터 전처리에 필요한 결과. 우리가 지금 이 변수를 가지고 목적 변수를 예측할 때 두 변수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는 상관관계 파악이라던가 이상치를 탐지한다던가 뭐 아니면 URL 값을 스코어링, 그러니까 넘버 형태로 인티저 형태로 바꾼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 변수를 변환한다던가 할 때 모든 팀이 다 모두가 이제 컨센서스를 맞출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해지고요.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에 한껏 가까워지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필터링이나 그룹핑이나 파생 변수 생성을 할 때 굉장히 용이하고요. 또 머신러닝 모델에게 가르쳐주기 전에 데이터를 쉽게 가공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데이터에 대한 패턴도 알았고 비즈니스 로직에 맞는 피처도 정의했고 이상치에 대한 정의도 했다면 두 번째로 해야 될 단계가 피처 엔지니어링 전처리 단계 마무리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상 징후를 판단할 수 있는 모델링 그리고 방법론에 대한 모델 선택 과정이 본격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상 징후를 판단하는 데는 크게 4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건 약간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머리가 아프긴 한데 네, 표준 편차라고 해서 우리 데이터의 분포를 가지고 계산을 통해서 분포가 이제 낮은 양쪽 하위 1%, 상위 2% 이렇게 낮은 스레시홀드 값에 속하는 데이터들을 통계적으로 이 분포를 봤더니 좀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제 아웃라이어라고 판단하는 통계적인 접근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예시로 들어드렸던 것처럼 같은 그룹에 속하면은 같은 행동을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밀도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리 기반으로 계산하거나 그룹핑을 하는 기반의 이제 두 번째 이제 덴시티 베이스드 접근 방식. 그리고 또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패턴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그럴 때 이미 이제 특정한 패턴을 이미 알고 있을 때 사용하는 MAD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상 징후 판단을 할 때 이제 트리 기반으로 의사결정 트리의 개념이 이제 들어가 있는 랜덤 포레스트 등의 이제 머신러닝 접근 방식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방식보다는 멀티 모델링 방식을 채택하고 스코어링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이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플렁크에서 모델 학습은 fish라는 커맨드 아주 간단하죠. 여기 보면 여기 3줄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사실 한 줄입니다. 그래서 단 한 줄의 커맨드를 가지고 데이터 학습이 아주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코드를 막 여러 가지 파이썬 코드나 이런 걸 작성하실 필요 없이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델링이 굉장히 간편화될 수 있다는 점, 네, 한번 소개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한테 문제집을 다 풀라고 한 학습 단계를 거쳤으니까 얼마나 잘했는지 평가를 해보는 모델 이발루에이션 과정, 그러니까 모델 평가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모델에 따라서 우리 조직에서 어떤 모델을 골랐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회귀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뭐 R제곱이나 이제 RMSE 같은 스코어링 개수를 보고 의사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알고리즘 리밋을 그 다음에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임계값을 조정을 하거나 또는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과정이 그 다음에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발루에이션 매트릭을 가지고 뭐 1에 가까우면 좋은 성능을 낸다. 이런 이제 평가 지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근데 현실 세계의 데이터와는 조금 사뭇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과정에서 이제 도움이 되시도록 오른쪽 하단에 이제 세 가지 이그샘플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발루에이션 매트릭이 아무리 이제 정량적으로 이상적인 수에 가깝게 됐더라도 우리가 이 모델링을 가지고 실제로 어떤 도움을 얻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질문 예시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리뷰해야 될 예를 들면 인시던트가 뭐 100개가 있었는데 이 모델링을 통해서 30개로 감축했는데 그런 경우에 수가 감소했는가 아니면 더 늘어났는가 또는 인시던트의 중요성에 대해 더 높은 신뢰도를 확보를 했는지
아니면은 보이지 않았던 이벤트를 찾을 수 있었는지, 이런 이제 정성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 모델링의 성능을 측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은 실제로 보안에서 이제 적용되고 있는 아노말리 디텍션 사례고요. 이쪽 왼쪽에 보게 되면 뭐 파이어월이라던가 IDS, IPS, 뭐 클라우드 액세스 로그, 또 EDR 등 아주 다양한 로그들을 이제 통합을 해서 정교화하고, 그 다음에 인리치먼트 하는 과정, 아까 데이터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고 정교화를 하고 필드를 맞추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스플렁크의 SIEM 데이터도 같이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주 간단한 fit density 펑션, 이건 밀도 함수 기반으로 이 고객사에서는 지금 아노말리 디텍션을 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이 fit 과정을 통해서 모델 평가하고 우리 데이터에 배포를 하고 하는 형식으로 이제 유스케이스, 아노말리 디텍션 유스케이스가 보안 쪽에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ML 임플리멘테이션을 통해서 이 고객사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탐지 인시던트 이벤트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벤트 수 자체가 3분의 2 이상 감소가 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긍정인 샘플을 올바르게 예측한 수인 이제 false positive를 높이고, 실제로 긍정인 거를 부정으로 잘못 예측한 오탐이죠. 네, 오탐을 줄여 나가는 방식으로 모델링 방향을 잡아서요. 그 다음에 이제 정탐률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방식으로 인시던트의 리뷰에 소요되는 시간을 좀 줄이는 것으로 밸류를 얻었다. 그러니까 ML을 가지고 무조건 도입을 해서 좋았다라기보다는 이걸 가지고 이제 시간이 실제로 이런 밸류를 얻었다는 리절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은 조금 더 어드밴스드한 유스케이스를 적용한 딥러닝 유스케이스 사례입니다. 이건 아까는 국내 사례였고, 이건 하버드 유니버시티,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이제 하버드 대학교 사례인데요.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리소스가 필요하고 인적 자원도 필요하고 모델링에 필요한 이제 조직 내부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딥러닝을 우리 조직에 먼저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하기 전에 해봐야 할 질문은, 딥러닝을 통해서 우리 조직에서는 어떤 밸류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정립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차를 타고 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조직에서 딥러닝을 활용해서 무엇을 먼저 하고 싶었는지 하버드 대학교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실제로 우리가 로그인을 할 때 이중 보안 그 멀티팩터 인증을 하는 게 해커에 의해서 되게 탈취가 많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바이패싱이라고 하는데요. 2FA 바이패싱을 일어나는 계정에 대해서 리뷰에 너무 많은 시간이 쓰이는 거예요. 리소스도 많이 쓰이고, 근데 이제 시큐리티 팀 단 5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딥러닝을 통해서 개선하고 싶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세션을 듣고 계신 여러분한테 중요한 포인트는 딥러닝, 여기서 뭘 썼는가,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했는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딥러닝을 활용해야 했는지에 대한, 그리고 또 왜 스플렁크를 활용했는지에 대한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요, 딥러닝 모델한테 화면에 보이는 이제 5개, 왼쪽에 있는 5개 기반 데이터를 기반으로 3가지의 명확한 골 세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학습하고 훈련하고 하는 데이터들은, 배포되는 데이터들은 모두 이제 프라이빗 테넌트 내에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델이 양성으로 예측한 레이스를 높여주세요. 그리고 케이스 리뷰, 아까 저희가 시큐리티 팀 5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케이스 리뷰에 쓰이는 시간을 전폭적으로 감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골을 세팅해서 모델링을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주 간단하게나마 하이레벨 아키텍처를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GPU 호스트를 마련을 했고, 거기에 도커 호스트를 통해서 스플렁크, 아까 제가 잠깐 소개드렸던 DSDL이라는 툴킷을 이제 연동을 해서요, 데이터 전처리는 집계에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SPL, 그리고 그 위에 심리스하게 통합이 되어 있는 주피터 노트북 컨테이너를 통해서 데이터 전처리를 하고 학습하고 모델링을 수행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파이썬이라던가 주피터 노트북 위에서 이제 모델 개발을 하실 텐데요. 주피터 노트북 이외에도 뭐 MLflow라던가 텐서플로우, 그런 이제 데이터 분석가들 분들에게 이미 익숙한 툴들이 있겠죠. 그런 게 떠 있는 인베디드 컨테이너, DSDL 안에 이미 이제
내장이 되어 있는 인베디드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별도의 옵스 과정이 필요 없게끔 이제 모델링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해서 하버드 유니버시티의 리절트 결과를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에는 이 어카운트 리뷰를 다 수동으로 매뉴얼하게 다 진행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룰 베이스로 뭐 몇 가지를 이제 걸러내시거나 했을 텐데, 그동안 이제 가장 큰 성과는 그동안 룰 베이스로 탐지된 적이 없었던 60개의 어카운트 중에서 이제 실제 리절트 저 매트릭스를 보면요, 실제 해킹이었고 모델도 해킹이라고 예측한 경우가 37개, 그러니까 잘 예측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안전한 계정에 대해서 모델도 안전하다고 기록한 경우입니다. 12개가 이제 트루 네거티브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모델링의 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이 경우는 이제 보안 사례잖아요. 보안이기 때문에 해킹된 계정을 하나라도 놓치면 큰 피해로 이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싱 디텍션, 그래서 false negative rate을 줄여나가는 방향성으로 의사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이 팀은 왜 딥러닝을 사용했고 딥러닝의 어느 부분에서 도움을 얻었을까요? 이제 딥러닝은 우리 조직에 꼭 필요한지 판단하는 의사결정이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하버드 팀에서는 시계열 기반으로 로그인 시퀀스를 분석하는 등 이제 복잡한 사용자 패턴을 동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ML에는 리미테이션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LTSM 알고리즘이 필요한 이제 딥러닝 툴킷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그 기존에 발생하던 30개에서 50개 정도의 알럿을 굉장히 간소화시켰다고 해요. 이거 하나 알럿을 리뷰하는데 거의 한 2분, 3분 정도 걸렸으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인시던트 리뷰에 쓰고 있었는데, 그 시간을 감소시켜서 이제 소규모 팀에서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되기도 했고, 하나 또 이제 예측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큰 성과로 이어졌던 게 감지되지 않았던 시큐리티 이슈들을 발견하는 투비 그림을 보여줬다는 게 큰 이제 이 딥러닝을 도입한 것에 대한 이제 리절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최근에 또 이제 제너레이티브 AI, 생성용 AI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고, 스플렁크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LLM 콜링, 그러니까 자연어를 이용해서 LLM과 통합할 수 있나요?라는 이제 니즈가 굉장히 많아서 DSDL을 활용을 해서 LLM에서 RAG 기법을 이제 함께 통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SDL 컨테이너에 이제 LLM 모듈을 띄우는 거예요. 또는 애저의 오픈AI 같은 이제 SaaS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계정 연동을 통해서 이제 LLM을 가지고 이제 다큐먼트 DB가 스플렁크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LLM을 질을 하고 응답을 생성하는 이런 형태의 활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조직 내부에서도 LLM 통합에 대한 니즈가 있고 이걸 프라이빗 테넌트 내에 유지를 하고 싶고, 또는 스플렁크에 이미 있는 우리 스플렁크 데이터 플랫폼 안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LLM을 구축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네, yes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요, 메일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메일 데이터를 다큐먼트 DB 형태로 인제스트를 하고 이제 컨테이너를 띄워서 거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피싱 데이터인가요? 라고 하면 이 LLM 모듈에 떠 있는 이제 올라마 컨테이너에서 이 질의를 이제 인제스트를 해서 답변을 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그런 제너레이티브 AI 역량도 함께 이제 DSDL에서 인터그레이션해서 가능하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서머리 랩업을 제가 너무 많은 내용을 욕심부려서 한 번에 한 세션에 많이 담으려고 해서 조금 내용이 좀 빨랐을 수도 있겠는데, 가장 먼저 이제 스플렁크 AI 메시지 2가지, 그리고 이상 탐지를 했던 유스 케이스, 그리고 베스트 프랙티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까 3단계가 있었죠. 탐색하고 모델 학습하고 배포하는, 그리고 거기서 스플렁크가 어떤 밸류를 드릴 수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제가 오늘 드렸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딥러닝 가지고 유스 케이스 있었던 점, 이상 징후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너레이티브 AI 인터그레이션이 스플렁크에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전달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셔서 만약에 이제 딥러닝이라던가 ML이라던가 질문이 생기시거나 하면은 제가 시간 관계상 네, 부스에 있을 거니까
네, 부스에 와서 편하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최대한 아는 만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